뭐 여기 나가겠다 이미 뭐 거의 선언을 했던 분들이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단수 공천 받은 분들 보면은 이제 현역이거나 네네. 아니면은 뭐 경쟁력이 높거나 또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아예 이제 좀 험지 이런 것에 후보가 한두 명밖에 없는 그런 홍익표 의원 같은 분요. 네, 뭐 이런 건데 뭐 저는 무난한 지금까지는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네. 다 쉬운 지역, 공천하기 쉬운 지역.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시작하자마자 분란이 일어나면은 그때부터는 온 언론이 그것만 집중 부각되기 때문에 네. 일단은 논란이 좀 덜한 지역을 엄선해서 어떤 단수 공천 또는 이제 경선 이런 발표를 민주당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근데 단수 공천자가 되지 않겠냐 했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은 분들 또 여기에 주목되는 그런 지역구를 좀 보죠. 자, 김은혜 전 의원, 전 수석 경기 분당을 단수 공천 대상 배제됐고요. 그리고 장성민 전 미래전략기획관 안산 상록갑도 단수 공천 배제가 됐습니다. 박 교수님, 뭐 이렇게 보면 찐윤이 아니어서 그런가요? 왜 단수 공천이 배제된 겁니까? 단수 공천을 사실상 해야 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예. 일부러 경선 지역으로 발표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단수 공천이 될 경우에 이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역시 대통령 측근이니까 대통령실 주변에 있었으니까 이런 모양새가 이름이 이제 소위 프레임이 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구색 맞추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거는 국민의힘만 그런 게 아니라 민주당에도 비슷한 이유가 있어요. 민주당도 현역 의원이고 경쟁자가 거의 없고 한두 명 있지만 격차가 너무 커가지고 사실상 단수 공천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전략 공천으로 또는 단수 공천으로 발표할 경우에 뭐 이재명 대표 측근이니까 이런 식으로 될까봐 지도부에서 거기 경선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지금 분당 을 같은 경우에는 뭐 수도권 강남 다음 가는 양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선호되는 지역인데 이 지역을 뭐 예를 들어 안철수 의원 같으면야 뭐 큰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들, 특히 대통령 측근에 있던 인물들이 단수 공천된다? 그럼 뒷말이 무성하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일종의 최소한의 모양새를 갖춘 그런 경선 지역 발표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네, 민주당 내 경선 결정 지역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곳들이 왜 경선 지역구가 됐는지. 고양갑 김성회, 문명순, 고양병, 홍정민, 이기헌, 안성, 최영, 윤종군, 김포갑, 김주영, 송지원, 광주갑, 소병훈, 이현철. 자, 전체적인 구도를 보면 대체로 현역 그리고 국회 입성을 바라는 친명 뭐 이런 구도가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는데 김대현 평론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거의 한 180석 가까운 의석을 확보를 했습니다. 물론 네. 거기 이제 위성정당, 비례위성정당이 있었는데 뭐 그렇게 따진다 하더라도 180석 가까이 얻었던 정당이 다음 선거를 치를 때는 당연히 기존에 이 지역을 가지고 지키고 있었던 현역 의원은 그리고 그걸 꺾기 위한 경쟁자 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현재 민주당의 고민은 이제 거기서 시작되는데 현역이 워낙 많다 보니까 누구를 갖다가 경쟁을 붙여도 현역 대 누구. 근데 현역에게 뭔가 승부를 낼 수 있을 만한 이른바 자기 커리어, 레떼르 뭐 이런 거는 사실은 민주당 안에서는 당연히 친 이재명일 수밖에 없는 거고 집권 여당에서는 친 윤석열일 수밖에 없는 구도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네. 혹은 친 한동훈의 구도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의 파열음이 나고 있고 이것을 바라보는 언론과 일반 유권자들은 뭐 친명대, 뭐 친문 혹은 그 전에는 뭐 이제 지난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 뭐 이렇게 이제 계속 나누면서 뭔가 이 대결 구도를 관전하고 또 평가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기본 그 공천의 원칙이 경선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기존 국회의원 대 이재명 선대본에서 뭔가 역할을 하는 그런 이력을 내세운 이런 경쟁자와의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다. 근데 이제 경선을 하지 않는 지역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전략 지역으로 혹은 우선 공천 지역으로 좀 분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진짜 이재명 당대표가 뭔가 좀 자신의 입김을 좀 넣기를 희망할 수는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지역은 경선을 원칙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논란의 소지가 있는 이른바 진짜 찐명이다. 네. 나는 찐명이기 때문에 기존 후보를 충분히 압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산의 전해철 의원을 상대로 한 친문 인사죠. 전해철 의원을 현역 의원을 상대로 해서 뭐 심판하겠다라고 나선 인물이
양문석이라고 하는 찐명을 자처하는 인물이고 또 은평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비명계 의원인 강병원 의원 상대로 해서 뭔가 좀 해보겠다라고 나선 찐명계가 사실 김우영 전 강원도당 위원장이죠. 이런 분들의 이런 분들의 공천 과정을 우리가 좀 보면서 아직 민주당의 내관이 될 만한 것들은 현재 공관위가 건드리지 않고 있다. 네. 후손으로 미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짚어보고 싶은 발언이 있는데 문학진 전 의원이죠. 비선 속칭 경기도팀 경기도지사 시절 이재명 전 지사의 측근이라는 얘기입니다. 농간에 흔들린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특별 보좌 역에게 공천 주기 위해서 나를 쳐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한동훈 위원장은 이에 대해서 경기도나 성남에 있던 이재명 측근들이 아직도 공당을 좌지우지하냐. 자, 경기도 팀이라는 거 박 교수님. 이게 작동을 해서 이재명의 사람을 꼬지려 한다. 이런 주장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당 대표 또 대선 후보를 지지했던 그 주변의 인물들이 소위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서포트를 해주는 모습은 우리 정치사에서 이렇게 특별한 모습은 아닙니다. 네. 다만 이 과정이 얼마나 자연스러우냐의 문제인데 일단 문학진 전 의원은 저는 욕심이 너무 과하다고 봐요. 일단 이 경기도 광주 을은요. 현역이 불출마하는 전략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전략 지역은 원래 지도부가 전략 공천하거나 또는 이제 소위 말해서 내심 꽂고 싶은 사람들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또 두 번째는 문학진 전 의원이 지금 연령대가 이미 70이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후진들에게 길을 터줘도 충분한 그런 연령이신데 이걸 가지고 그 지도부를 비판하고 여론조사가 왜 내 꼴등이냐고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예뻐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전략 지역이기 때문에 지도부가 예를 들어 특정인들 좀 배제하고 물갈이의 어떤 네. 대상으로 놓는 그런 지역이라 문학진 전 의원의 주장이 일부 맞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인지도로만 놓고 보면 그러면은 신인은 언제 정치합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민이 모르는 이재명 대표 사람들이라고만 얘기한다면 그거는 좀 어폐가 있다. 그러면은 현역만 계속 정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문학진 의원의 좀 주장이 좀 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